겨울 통영은 언제나 푸근하고 사람들의 활기가 넘칩니다. 만물이 시드는 이 계절에도 통영만큼은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 별미는 뭐니뭐니 해도 우윳빛깔 하얀, 바다에서 끌어올린 부드럽고 싱싱한 갯가의 속살 굴입니다. 향긋한 바다 내음을 품고 있는 알맹이에서 갯가 사람들의 진한 삶의 냄새가 배인 이야기. 오늘 함께할 그곳은 달콤한 꿀단지 통영입니다. 여명이 채 밝지도 않은 이른 새벽. 통영의 아침은 박신장 문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바다 보물, 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침 해보다 일찍 일어나는 아버지. 그 부지런함을 배워보겠다고 아들이 나섰습니다. 빨리 가서 일을 채취하고 그를 채취하고 예. 또 다른 일이 계속 많기 때문에 예. 최대한 빨리 아무래도 힘들죠. 좀 일을 모르니까 힘든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야죠. 예. 겨울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수십 년간 출퇴근해왔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항해하는 아버지. 그 뒤를 뗏목선에 철바구니를 가득 싣고 아들이 뒤따릅니다. 따뜻한 육지의 품을 떠나온 지 30분쯤 되었을까요? 암흑천지를 가르고 어느덧 하얀 바다를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아버지의 바다. 아버지는 평생을 지켜온 이 바다를 이제 아들에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바다가 아직은 넓고 두렵기만 합니다. 나가 이자 나이도 들고 함께 모날파인 돼서 자기를 내려오라고 안 했나. 직장생활 그만두고 직장생활 잘 하시는 아드님 내려올라 하던가요? 그래갖고 그 내려오는데 설득시는데 한 2년 걸리서. 뭐 자기가 뭐 지금 누나들도 이제 아버지 나이 많을 때 못한다. 네가 가서 해라. 그래갖고 이제 내려올게. 아버지의 꿀단지가 열리면 향긋한 바다 냄새를 품고 하얀 보석들이 줄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럴 때면 시린 칼바람도 부족한 잠도 버렸던 직장 생활의 미련도 싹 가셔질 만큼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마 아버지는 이 맛에 바다를 지켜왔는지도 모릅니다. 작업한 지 20분도 안 돼 벌써 한 바구니 가득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굴이 더 풍년이네요. 낚시 하는 방법이 뭐 있나 어디 이거는 뭐 바닥에서 뭐 요왕님들 알아서 하니. 뭐 우리가 그 육김이 뭐 뒤로를 주고 막 걸음 주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 물이 수온이 좋고 한번 바다만 깨끗하면 이게 안 된다. 그럼 영왕님한테 빚으십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있지만은 그러고 이 첫째 이제 그 바다 깨끗해야. 통영의 굴은 이렇게 부표 아래 굴줄을 늘어뜨려 바닷속에서 연글게 하는 수화식 방법을 쓰는데요. 덕분에 자연산에 가까운 굴을 대량 생산하게 됐고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이 이 통영 바다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영 사람들에겐 이곳은 바다 목장이요, 이 굴은 황금이죠. 하얀 속살 속에 감춰진 꿀맛 같은 보람, 파라리, 바다가 키운 맛입니다.
네, 씨알이 굵고 영양가가 많이 풍부합니다. 그 자연산 굴보다는 씨알이 더 많이 굵어진다는 얘기. 그렇죠. 아무래도 플랑크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바람에 꼬박 반나절을 바다에서 보낸 부자. 만선이 채워질수록 손발은 더욱 시렵습니다. 이 고달픈 일로 아버지는 6남매를 키웠습니다. 여러 번의 병원 신세로 노쇠한 아버지는 이 험한 바다에서 아들과 함께 오늘도 한 고개를 넘습니다. 아직 그냥 자기로 맡겨놓고 나가서 이제 마음이 안 편하다 안 돼. 마음이 어떻게 안 편하신데요? 그거 안에 뭐 어디 뭐 사고 날까 싶어서 그래요. 예. 아드님이 이렇게 하면서 좀 이게 힘든 일을 하면 좀 마음이 좀 짠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한다 그럴까 못 한다 그럴까 아주 그냥 아직 그냥 신촌에 아주 그냥 국민한테 유치원시. 아버지에겐 귀하디 귀한 막내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가업을 물려주겠다고 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니까 수술도 좀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귀도 안 좋으시고 손도 좀 절단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놓으니까 한 번만 보내봤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을 늘 보고 자란 그에게 굴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일단 고마운 거죠, 저희한테는. 이걸로 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까지 다 살아오시고 누나들 뭐 이래저래 다 사시고 올리니까 저까지 살고 고마운 거죠, 우리 이래저래. 굴을 채취해 오는 일이 남자들의 일이라면 굴 까는 일은 여자들의 일. 작업장에 산더미같이 굴이 부려지기 시작하면 십수명이 작업대를 사이에 두고 기다랗게 줄지어 선 채로 굴을 까기 시작합니다. 통영에서 여자를 찾으려면 박신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입동이 시작되면 대부분 안악들은 이듬해 봄까지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통영에선 박신의 여왕이 굴만큼이나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왕님들의 손에 그날의 경매 물량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칼로 굴을 벌리고 알을 조심스레 떼서 바가지에 담는 데까지 눈 깜짝할 사이. 어머니는 요 까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꿀간지 네. 한 30년 됐어요. 아이고, 그럼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네. 그 손놀림도 빨라야 되겠네요. 예, 동작이 빨라요. 네. 우리 친정 동네는 네. 이제 돈 버리는 공장이 없어가지고 아, 수산물 계통이 먼저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돈 버리는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네. 이런 박신 달인들이 통영에선 2만여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길게는 수십 년 경력에서 짧게는 몇 개월에 이르기까지 박신 능력에 따라 채워지는 알통 바가지도 천차만별입니다. 하루에 한 30kg. 우리는 솜씨가 좀 많이 나갑니다. 한 몇 킬로 정도? 한 50kg. 잘 하시는 분들은 몇십 년 하신 분들은 몇 킬로냐? 80kg. 리듬을 타며 신나게 가속을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라를 해쳐 아예 상품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초짜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상품같이 떨어져. 처음엔 주먹을 못 쥐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봐봐요. 여기 앞에 있는 애는 울었어요. 손이 아파갖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요. 굴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박신장은 또 어찌나 추운지요. 게다가 차가운 짠물이 베일러 치면 손이 부르트게 일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따뜻한 물을 곁에 두고 잠깐이라도 손을 녹여가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물은 아침에 찬거 만지면.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내그치 못 가는 사람은 이물 많이 갖다 놓고 잘 가는 언니들은 안 갖다 놓는다. 새벽 서너 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작 12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는 강도 높은 작업. 경로동인데 뭐 안 불편하다 하면 무슨 말이고. 예. 불편하지. 노가다 중에 저건 노가다. 아무리 객가사람 깡이라고 하지만 웬만한 남자들도 쉽지 않은 일.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총각은 벌써부터 장가 걱정입니다. 고생은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경력이 쌓이다 보면 나름대로 버티기 좋은 자세를 터득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아예 작업대 위에 올라앉은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폼이야 어쨌든 굴만 잘 까면 되는 것이지만요. 왠지 할머니의 야윈 다리가 짠하게 느껴집니다.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다리도 리스트가 있다가 이 꼼짝을 뭐꼭 굳은 것처럼 그래. 그래서 그냥 꼼짝을 해서 나와. 다양한 직업병. 경력에 따라 병원비도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남들 같으면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노후를 즐겨야 하는 중년의 나이. 여자들 저거나 이거 하면 이렇게 안 씁니다. 머리가 이렇게 안 씁니다. 우리 나이에 지금 어디 가서 이런 돈을 버리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일. 박신장은 어머니들에게 최고의 직장입니다. 힘든 노동 끝에 맛보는 달콤한 휴식 시간. 추운 데서 일을 하다 보면 허기도 쉽게 지는 법. 오늘은 따끈한 식혜와 호빵으로 헛헛한 속을 달래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굴가게에 여념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는 만큼 품삯으로 돌아오니 한시도 쉴 틈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까느냐가 관건인 박신장의 보이지 않는 경쟁. 그러다 보니 박신 연장도 가지각색입니다. 박신용 칼은 기본, 밭을 가는 호미까지 동원됐습니다. 굴 멀리 있을 때 당기는 거. 재미있게도 호미로 논밭 대신 굴밭을 내는 풍경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고무장갑 위에 이거 쳐야 돼, 이거. 와예. 꿀로 잡으니까. 예? 꿀로 잡으니까. 꿀로 잡으니까. 굴로 잡으니까. 이 나이롱 장갑을 써야 예. 손이 그거 하지. 안 그러면 고무등갑 한 방에 다 쓰는데. 박신 장비들을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장갑 달지 말라고요. 장갑 달지 말라고. 장갑 비용도 만만치 않아 어머니들이 직접 고안한 고무장갑 골무인데요. 참 똑소리 나는 아이디어죠. 박신장에서의 유일한 청일점. 언뜻 보기엔 작업대 위에 떡하니 서서 작업반장 같은 폼새지만 박신 여왕님들의 작업을 도와주는 유쾌하고 성실한 돌쇠입니다. 착하네요. 착하고 일도 잘하고. 출발이? 출발이 3년 살 가라. 3년 됐나?
오늘 3년째 아니 그래 계속 일을 했다 이거 3년째나 되는 거지. 인도네시아에서 온 지 3년 됐다는 수바르티 씨. 박신장 어머니들에겐 최고의 인기남입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굴. 수바르티 씨가 또 한 상자를 부려놓습니다. 하루 꼬박 굴하고의 씨름입니다. 그런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와중에 고무장갑을 벗고 어디론가 사라진 할머니. 그리고 박신장을 찾은 또 다른 남자의 방문. 박신장의 사과 장수라니요. 굴과 사과, 왠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인데요. 그런데 박신 여왕님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바로 이 사과랍니다. 하루 종일 비린 굴 냄새를 맡다 보니 향긋한 과일 한 쪽이 그렇게 고플 수가 없다는군요. 장볼 시간이 없는 어머니들에게 과일 장수는 참 고마운 손님입니다. 사람이 없어갖고 동네에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리로 오시는 겁니다. 오래 전부터 제가 요 일하시는 분들이 주문을 해서 가져옵니다. 특이하게도 통영의 굴 경매는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 열립니다. 오전 반나절 열심히 깐 알굴들을 이제 포장해서 위판장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까놓은 알굴을 깨끗한 해수에 한 번 흔들어 씻고 10kg씩 단위 포장을 하는 일은 이제 또 남자들의 일. 어머니들에겐 작업한 굴의 품삯을 매기는 시간입니다. 실제 키로수는 굴만 가지고 왔는 몇 키로? 아 그럼 10kg 넘는다 한다가 10키로. 10kg. 하루에 몇 개 정도? 하루에 80개 까는 7, 80개 정도? 알굴 무게만큼 품삯이 정해지니 장부엔 희비가 교차합니다. 1kg의 품삯은 3,000원 선. 그래도 평균 60kg 정도는 깐다고 하니 어머니들에겐 꽤 괜찮은 수입인 거죠. 점심 위판 물량을 내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 점심 역시도 박신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전 내내 얼었던 몸과 마음, 따뜻한 국물 한 술과 구수한 수다로 풀어내는 시간. 노동 끝에 먹는 점심이 정말 꿀맛입니다. 이곳 동안마을은 통영에선 굴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300여 개가 넘는 소규모 박신장들이 이곳에 다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굴 특유의 비린내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굴 껍데기들이 마치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박신장은 김장철이 한창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운영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굴 껍데기만도 무려 20만 톤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폐각 처리장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2가지 작업을 합니다. 폐각된 조가비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완전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도대체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굴 껍데기에 구멍을 뚫고 조가비들을 줄줄이 엮는 것을 공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꿀이 이제 제모하려고 이제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게 예. 예. 근데 이제 난을 싸는 게거든 그게. 바다로 이제 고기를 치작하면 이제 알로 놓는 택이라. 거기 이제 이리 이제 바다에 실려 가지고 이런데 막 붙거든요. 이런데 예. 붙어 가지고 거기 또 커갖고 또 꿀이 되고. 수아시 굴 작업장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미리 엮어둔 공각줄들을 굴 유생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6월에서 8월 즈음 부표를 띄워 바다에 내리는 것입니다. 농사로 치면 모내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는 써도 못하는 기고 이런 이제 갈아내피고 예. 요거 이제 밑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해갖고 이제 다시 바다에 이제 투입을 하면 버릴 게 없지요. 예. 버릴 게 없고 뭐 이래 갖고 또 다시 또 나를 붙여 또 캐가지고 또 내가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나 재활용되는 폐각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곳 공장에서 또 비료로 만들어진다는군요. 보통 저희가 한 해에 한 20만 톤이 통영 요 거제 지역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20만 톤 중에 한 10만 톤 정도가 이제 재활용되고 10만 톤이 이렇게 이제 재활용 안 되고 그 이제 비료나 그 아까 재활용 말씀드린 거 다시 그 종료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시 투입되는 양 그 정도가 한 10만 톤 정도 보고 10만 톤 정도가 이렇게 발생되는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대부분이 이제 요 비료로 한 뭐 7만에서 8만 톤 정도가 이 비료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박신장에서 갈아놓은 폐화석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곳으로 옮겨옵니다. 그렇다고 바로 비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2013년에 받은 거고 저거는 2011년, 2010년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적재를 해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바다에서 나오다 보니까 소금기가 있으니까 소금기하고 까다 남은 그 찌꺼기 같은 게 있는 거를 이제 1년 동안 최소 1년 이상을 이제 삭히는 거죠. 삭혀서 이렇게 원료를 수입해야 그 비료에서 이제 소금기도 빠지고 이제 나머지 이물질도 제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공장 안에선 폐화석을 곱게 갈아 환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 천연 석화 비료입니다. 한때는 폐각을 바다에 버릴 때도 있었지만 비료 생산을 하면서 통영의 바다는 더욱 청정해졌습니다. 대부분 이 비료는 정부 수매로 전국 농가로 보급되는데요. 예,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비료용이고 그리고 우리 그 닭 같은 게 알을 낳는 경우에는 이 계란이 전부 다 이게 칼슘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알을 많이 넣으면 이걸 보충해 줘야 되니까 이 그 굴껍질을 그 사료용으로 해가지고 먹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골칫거리였던 쓰레기가 지금은 귀한 사료로 쓰인다니 바다를 아끼는 통영 사람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천연 칼슘 원료로 다양한 대체제 개발도 앞두고 있다니 새로운 굴의 신화가 기다려집니다. 예, 초기에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바다에서 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 농민이나 그 비료용이 그 소금기가 있으면 이게 작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폐화석 비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부족으로 이래가지고 많이 안 쓰셨죠. 이 비료가 뭔지를 잘 모르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써보신 사람들 입소문 타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무상으로 또 공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잘 아시죠. 바다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어민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는 착한 비료 공장입니다. 속살부터 껍데기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굴. 이 굴 하나로 먹고 사는 통영 사람들에게 이 쪽빛 바다는 그야말로 꿀단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꿀단지가 통영 바다에 축구장 8,000개 크기만큼 담겨 있다니 어마어마한 황금 바다지요. 이 달콤한 바다 목장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말 일본에서 수아식 양식법을 들여온 뒤 통영은 거대한 굴 공화국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조갑이 대신 나무와 돌을 이용했고 대나무 뗏목을 타고 조업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통영에선 굴 뗏목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굴 어장만 해도 300여 개가 넘으니 뗏목 만드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통영 바닷가입니다.
뗏목은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하는 크기만 알면 뚝딱뚝딱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것인데요. 주문에서 제작까지 대략 10여일이면 완성됩니다. 굴 하시는 분도 쓰고 멍게 하시는 분도 쓰고 또 뭐 가두리 하시는 분도 쓰고 또 개인적으로 또 배 접안 하는데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리터에 따라서 무게가 틀려져요. 어떤 데는 뭐 큰 거는 20몇 톤, 30몇 톤 이리 실는 것도 있고 또 뭐 작은 거는 뭐 한 10톤도 실는 것도 있고. 10톤 정도 견뎌내는. 예. 뗏목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굴을 지탱해야 하기도 하지만 짠 바닷물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무가 관건인데요. 이곳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만 생산된다는 아비동 나무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동인데요. 아비동이라 하면은 좀 나무가 강하면서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게 제일 적합하다고 지금 그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도밭을 받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연해도 안 되는데 이 나무는 특징이 강하면서 또 파도를 잘 타니까 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 아비동이. 파도를 잘 타는 나무. 그래서 고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뗏목 하나에 2-3 개의 통나무가 사용된다고 하면 뗏목이라고 우습게 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굴어장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뗏목선을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고작 평생 2번 뗏목선을 가지는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준 든든한 동반자가 바로 이 뗏목입니다. 방수 페인트 칠까지 보태지고 나면 제대로 된 뗏목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15년은 거뜬히 이 바다를 누비겠죠. 안전은 아마 바다에 떠 있는 것 중에서는 아마 배보다 더 안전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마 장담할 수 아마 있을 겁니다. 예.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뗏목도 있습니다. 청정한 바다 한가운데 특별한 공간, 바다 위 화장실입니다. 바다 공중 화장실을 만든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굴을 생산하고 있는 통영을 중심으로 거제 고성 해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풍경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바다에 또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또 뭐 화장실 배 안에 또 이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 화장실이 또 사용을 하고 또 우리 바다 공중 화장실 여기 세척장에 또 세척도 하고 또 물도 다시 채우고 또 그런 이제 이동 화장실 시설이 없는 분들은 또 여기 바다 공중 화장실을 또 이용을 하니까 뭐 바다에다 이제 똥을 누는 경우가 최대한 없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홍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요 바다 공중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당부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전망 좋은 바다 화장실, 통영 바다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통영 바다를 지키는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 국내 유일의 굴 실험실. 이곳은 굴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어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한마디로 바다의 신문고 같은 곳입니다. 굴수협연구실은 2003년 수협 최초로 생긴 그 생산자 자체의 연구실로서 굴의 그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되었고요. 이거는 뭐 무엇보다도 굴을 이제 식품으로 간주를 해서 더욱 안전한 그 굴이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산자 입장에서 미리 이제 위생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관련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 굴만이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예방이 중요한 수산물이기 때문에 이 연구소는 통영에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입니다. 위생 관리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FDA나 이런 그 지정해역 관리 등에도 관련해가지고 뭐 좀 더 위생적으로 저희 국내 소비 내수 소비용 그런 굴에 대해서도 그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통영의 모든 굴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저녁 경매가 이루어지는 수산물. 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간과의 싸움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나래 위로 줄지어선 차량 행렬들 사이 다른 경매장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연구원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과정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경매장에 굴 올리기 전에 신선도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신선한 굴만 경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미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그러면 들어오는 예. 굴들은 다 이 신선도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네, 당연히 여기서 합격한 굴만 그 공판장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통과된 굴이라고 해서 바로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해 전 노로바이러스 타격에 연이어 방사능 공포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난 것입니다. 통영 굴수협은 위판장을 통해 거래되는 전량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역으로 굴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일본 같은데 지금 아이캠프를 갖다가 주문을 발주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만 잘 차면은 가격이 올해는 괜찮을 겁니다. 네. 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신선하고 태가 깡고 해가지고 굴이 해꿀이 돼가지고 좋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풍년, 한류 바람을 타고 통영굴은 미국, 유럽으로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판장도 주야로 물기 마를 날이 없는데요. 학생들에게도 틈새 아르바이트로 이곳은 인기 최고입니다. 하루에 그러면 몇 박스 정도 이렇게 내립니까? 하루에요. 하루에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몇천 박스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다른 아르바이트 때도 많을 텐데 네. 이제 뭐 이제 내년 하역 작업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이게 그냥 많은 시간 하지 않는데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좀 세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위판장을 상대로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유일한 매점. 각종 과자와 주전부리, 장화와 앞치마, 심지어 만화책까지 없는 게 없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만물상회입니다. 이 가게도 요즘 굴 특수를 맞았습니다. 경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출출함을 달래기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삶은 달걀에 어묵꼬치, 찹쌀순대 한 점에 가벼운 술 한 잔이면 기다림도 즐겁습니다. 오늘 경매가 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랜 단골 손님의 그날 경매 진단은 언제나 구멍가게 할머니의 점괘. 올가온 살이 많이 왔거든요. 자기 경매 놓은 거 보고 갔기라고. 내도록 요 이제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휴대폰 아니십니까? 그걸 보고 바 앉아 있대. 바 앉아서 경매를 하고 이제 요 올가오는 사람들은 이제 밑에 사람 아니십니까? 밑에 이제 부하들로 시켜가지고 갖다 실다 놓고 온나 이런. 방 앉아서 다 본다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없고 자 주민들 금세 왔던 분들이 한 분씩 왔다가는 그거 뺏기는. 시대가 변하니 경매장 풍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여전히 이 작은 구멍가게에서 굴이 빠지지 않는 메뉴라는 것입니다. 늘 보는 굴이지만 이곳 사랑방에서 어묵 국물과 함께 먹는 굴 맛은 정말이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네,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는 밤.
다른 경매장과 달리 굴 경매장은 경매 순서를 추첨하는 것으로 시작을 알립니다. 기둥에 보면은 이제 표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공에 놓는 순서대로 오늘 3번이 가장 먼저 뽑혔으면은 3번을 가장 먼저 경매를 하고 이제 최고 뒷번은 최고 마지막 경매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에 따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그런 거는 없고 공정하게 어떨 때면은 단가가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시세가 다운될 때도 있을 것인데 이를테면은 1, 2, 3, 4번 그런 순서대로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4번에 단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의미대로 그래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일 경매로 규모가 큰 통영 굴 경매는 저녁 번개 시장처럼 1시간 남짓 이뤄지는데요. 아예 경매 시작 전 중매인들은 물건을 점 찍어둡니다. 거래량이 많아도 경매가 순조로운 이유입니다. 네, 다른 업 같은 경우는 잡는 업이다 보니까 밤에 잡아서 새벽에 경매하는 거고 저희는 키우는 업이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굴을 까서 저녁에 다 깐 걸 저녁에 모아서 경매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이하게 저녁에 경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면 당일 와서 당일 바로 예, 하는 그러니까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수산물이기 때문에 당일 까서 당일 저녁에 경매하는 게 저희 수협의 모토입니다. 통영의 알굴을 죄다 휩쓸어가는 33명의 중매인. 손짓 하나에 수십 박스의 알굴이 거래되니 진짜 알부자들 맞습니다. 작은 굴 10kg에 49,000원 낙찰. 수아식 굴은 의외로 작은 굴이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까서 거래되는 수산물이라 작은 굴일수록 박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더 들기 때문이죠. 예, 하루 지금 저희 쪽에 저녁에 경매되는 게 키로수로 하면 12만 키로. 그리고 뭐 성수기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하면 10억. 뭐 지금 1월달 정도 되면 한 7, 8억 정도 매일 위판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거네. 그렇죠. 거의 전국 위판량 전체 움직이는 양의 한 60, 70%는 통영, 거제, 고성 이 지역에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찰이 떨어짐과 동시에 또 다른 트럭들로 옮겨지는 상자들.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폼새가 영락없이 조간대에 말갛게 선 굴줄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트럭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나면 이제 굴에서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통영 사람들은 어딜 가나 굴 한 봉지씩은 들고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삼겹살집에서도 굴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합니다. 굴과 삼겹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궁합인데요. 삼겹살에 굴 두어 점 올려 싸먹는 그 맛은 통영 사람들만 아는 비밀의 맛입니다. 돼지고기가 이렇게 포화지방산으로서 기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은 흑포화지방산으로서 굴과 삼겹살이 만나면은 그 기름이 중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몸에 들어 섭취를 해도 지방 섭취가 참 기대지. 언제부터 이렇게 뭐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통영 지방에는 이제 굴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이렇게 굴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먹게 됐지. 날 것을 잘 먹지 않던 서양인들도 오래전부터 익히지 않고 즐긴 유일한 식품 굴. 생살 속의 희뿌연 우윳빛깔이 지친 우리 삶에 파릇한 에너지를 주는 힘이랍니다. 생산된 알굴이 바로 식탁 위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정제된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물질이 있는지 상처난 곳은 없는지 알굴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굴 하나에 사람 정성이 몇 단계를 거치는지, 그래서 굴이 더 달콤한지도 모릅니다. 굴 셋째하는데 제일 기본이 물인데요. 물은 우리 연안에서 한 200m 이상 떨어진 데서 시수해가지고 1차, 2차 여과기를 통해서 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거친 아주 정제되고 안전한 물입니다. 그 물은. 예, 우리가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영역에서 자란 굴이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세척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공기방울, 2차 S자, 3차 팽벨트, 4차 마지막으로 공기방울 세척기를 통해서 굴 속에 들어있는 이물이라든지 이종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포장 용기에 담기는 물은 담수가 아니라 천연 정제된 해수입니다. 이 물에 담긴 굴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좀 더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 굴 속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생체에 유익한 다량의 좋은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좋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좋고 전체적으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입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신선한 굴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오산, 심지어 강원도까지 밤트럭을 타고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운반선에서 트럭으로, 트럭에서 컨테이너로 인기 많은 굴의 여정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이 마트, 이제 홈플러스나 롯데 마트 같은데 수중망이에요. 그럼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빨리 가셔야 되겠네. 예. 고생하십시오. 이 정성스런 굴이 내일 아침이면 반짝 우리 식탁에 오르겠죠. 그렇게 오고 가며 시끌벅적 고단한 하루를 보낸 항구가 잠이 드는 시간. 통영의 겨울은 길지만 밤은 짧습니다. 유난히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곳, 역시 박신장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밥을 준비하는 어머니. 굴 깔아 오는 아줌마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을 손수 지어주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다 돼갑니다.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하시는데요? 7시 되면 합니다. 근데 1시부터 준비하십니까? 그때 일 나가고 이렇게 골라놓고 깐다고. 아, 근데 어제 그렇게 막 채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예. 같은 시간 굴 까는 동네 안악들의 출근 수송도 시작됩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해 저녁 지어 먹고 잠자리에 들어도 고작 몇 시간 눈 붙이는 정도. 1번입니다, 1번. 통영 전 구간을 돌아야 하니 제일 먼저 타는 사람이 손해. 1, 20분이라도 잠이 아쉽습니다. 어제 부은 다리도 쉬이 풀리지 않았는데 벌써 출근 시간. 우리가 출발이 제일 처음 타는 사람 3시 10분. 그래갖고 총 몇 분 타십니까? 9분. 차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자기가 택시 타고 오든지 뭐 자기 차를 운행하자 오든지 또 만약에 늦잠 잤다고 좀 태워주라 하면 저는 안 가요. 저는 내 할 일 끝나면 끝나고 이제 사장집에서 태우러 아들 차가 있더라고요. 피곤도 할 텐데 그래도 출근길은 수다만발입니다. 박신 작업을 시작하면 이런 달콤한 시간도 쉽게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십수년간 함께한 동료들. 박신장에선 경쟁자지만 누구보다 이 일의 험난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커피 향보다 박신장의 비릿한 냄새가 더 향기로운 아침. 전장에 나갈 차비를 합니다. 장화의 앞치마는 갑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따시기 해준 게 원래 그래서 안에 또 굴상자가 쏟아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처럼 다시 한바탕 열심히 사는 겁니다. 꽉 찬 굴의 모습처럼 실속 있게, 그리고 하얀 속살 같은 그 마음 그대로 어느덧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굴을 닮아가는 통영 사람들. 그 모습이 어제의 모습이고 또 내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굴로 먹고 살다 보니 사람이 굴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굴이 사람을 보듬어준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로지 성실함만으로 버무린 인간의 맛. 그 간간한 굴맛이 바로 아버지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통영의 맛입니다.